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결국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할 것. 제2의 마오쩌둥 시진핑의 최악의 한수. 미국이 지난 31일 홍콩이 자치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지속해서 폐지하고 있다며 홍콩에 대한 무역과 금융의 특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이 그동안 정치 경제적 라이벌이 된 미국과 중국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만큼 특별지위 폐지가 중국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핵 옵션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을 경제로 공략하는 것은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통로로 이용해왔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최근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중국은 홍콩을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은 매출을 확대하여 회계 분식을 일삼는 중국 기업들과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려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홍콩 증시로 이전하여 2차 상장을 추진하였는데요. 중국 기업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팔면 미국 당국에 관련 정보를 넘겨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런 미국의 통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한 번 더 태클을 건 것이죠. 중국이 아무리 지입으로 G2라고 허세를 부리며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현재 제재까지 받는 입장이니 다시 후진국으로 회귀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용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즉 자국의 문화를 자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파괴해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전례 없는 뻘짓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경제 규모 또한 1950년대 말에 5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국민 소득은 북한보다 낮아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에 마오쩌둥 뒤를 이어 집권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선언하며 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도움으로 오늘날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된 중국은 갑자기 배부르니 눈가리가 확 돌았는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스울 뿐입니다. 그냥 경제만 틀어막으면 다시 문화대 숙청을 일으키는 게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과 어째 하는 짓이 똑같은 시진핑은 그 뒤를 똑같이 밟고 있는데 마오쩌둥이 소련 없이도 중국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대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역시나 쫄딱 망해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하였고 이에 일으킨 것이 문화대혁명인데 오늘날 시진핑은 그 교만과 오판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홍콩 제재는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역시나 시진핑은 오만과 아집을 놓지 못해 2차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발. 고맙게도 중국은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파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한 자국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갖는 것인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은 1억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였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꼽혀온 칭화유니 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디폴트를 선언했고 중국 우한웅신 반도체 제조는 22조 투자금을 먹튀한 뒤 회사문을 닫았으며 마지막 남은 희망인 SMIC도 미국 제재로 인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망.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실패는 미래 산업의 실패이자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또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서 난감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 부채율은 날로 쌓여만 가는데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식 국가 총부채 비율은 270.1%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4.7%포인트 늘어난 것인데요. 5개월간 24조 위안 약 4천조 원 이상의 부채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GDP를 올해의 2배로 늘린다고 선언하였는데 덩달아 빚도 더 급증하게 되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그때 총 부채율은 400%로 우리 돈 13경 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문화대혁명이나 한 번 더 해라. 중국이 그래도 예전보다 살만해졌다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는 빚으로 쌓아올린 체제일 뿐입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돈은 욕심난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한다. 아니죠. 중국인처럼 생각해야죠. 답은 빼앗는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1대1로로 1대1로라고 쓰고 갈취라고 읽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상국에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 당사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준다.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은 중국 제품과 중국 노동력을 사용해서 대충 시설을 짓는다. 부실 공사가 끝나며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대상국에게는 잉여 사회 기반 시설과 빚이 남는다. 실제로 1대1로를 참여한 국가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1로로 인해 빚더미에 빠진 가장 큰 피해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은 1대1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를 중국에서 빌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라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금리 이자까지 받아가는 중국 클래스. 중국이 중국했네요. 스리랑카도 부채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힌다 라자파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기존의 재원 조달 창구였던 아시아개발은행과 IMF에 손을 벌리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인프라에 투자했고, 남부 한반토타 항구는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반토타항의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쌓이자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2016년 지분 80%를 중국 국유 항만기업 다오상주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몰디브의 전 대통령 나시드는 도로와 교량, 공항 정비 등을 포함해 쓸데없는 인프라 정비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채무의 금리는 12% 이상이어서 세입이 월 1억 달러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상환이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중국은 몰디브에 16개 이상의 섬을 이미 사들였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또 다른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섬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지가 되겠죠. 중국이 해외 첫 해군 기지를 건설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의 섬들도 이런 식으로 착취당해 군사 기지화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케냐의 경우 수도 라이로비와 동부 항구 도시 몬바사를 잇는 470km 길이의 철도 건설 예산 32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중국 건설회사가 철도 건설을 담당했는데 케냐는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부채 위기로 나타났고 철도의 이용률도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뭐 잘 짓기라도 하면 덜 억울한데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세운 이슬람마바드 공항은 최신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고 천장에 타일이 떨어집니다. 공사비를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런 건축이 불가능하죠. 건설했던 회사는 어이없게도 중국 국영기업이자 가장 큰 중국 건설회사인 중국건축 공정총공사입니다.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대1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 비율은 126%로 급증하였고, 이에 참여국들은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오히려 중국에게 자산을 바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실제 1대1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전지대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신북방 정책과 1대1로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궁해도 중국 돈은 받으면 안됩니다. 배고프다고 땅에 떨어진 더러운 것 주워 먹으면 배탈 나니까요. 다행히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그 이치를 잘 깨닫고 계십니다.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 일대에서 조성되고 있는 중국 복합 문화타운 사업은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계획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27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곳은 대한민국이라며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저 반중 감정으로 몰아세워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이는 혐오가 아닌 이유 있는 분노로 빼앗기고 있는데 화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 혐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지켜내며 한국을 위해 기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강원도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북한 문화타운은 춘천과 홍천에 걸쳐 라비앱의 관광단지 내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측은 체계적인 중국 문화 체험 공간 조성으로 한국 관광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하게 됐다고 이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중국 언론 매체 인민망과의 인터뷰에서 문화타운은 수천 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를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인위적으로 또 고급스럽게 중국 문화를 한 군데 모아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중국 문화를 세계에 자랑하는데 왜 우리 혈세가 쓰이냐고요. 지금 있는 차이나타운들도 없애야 할 판국에 그것도 중공군에 의해 장병들의 희생을 치른 강원도에서 그게 할 짓입니까? 우리 문화를 하나씩 잠식해가려는
중국의 수작을 보면 결국 문화를 넘어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자체를 식민화시키려는 중국의 야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홍콩 시위 진압이 끝난 뒤 벽에 남겨진 문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당신의 나라의 문화를 없애고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이 되던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